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점유 회수 청구 소송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물 명도 라는 부분이 이제 점유라는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점유 건물 명도, 부동산 명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점유를 배제하고 내 앞으로 그 점유를 넘겨받는 그런 행위를 이제 명도 내지 인도라고 하는데, 이런 점유 회수라는 부분도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점유를 뺏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명도나 인도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실력으로 이렇게 뺏어가 버리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비용과 노력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냥 점유를 뺏어버리는, 이 법률 용어는 이제 침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침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점유 침탈에 대한 부분을 뭔가 점유자를 위해서 보호 조치 이런 부분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은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점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그런 청구권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결국 이 점유하고 있는 현상, 점유하고 있는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점유자가 무슨 본권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뭐 임차권이냐, 뭐 소유권이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또는 유치권이냐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일단은 마음대로 뺏어갔으면, 강제로 침탈을 했으면 돌려줘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거는 민법 204조고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하지만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렇지 않다.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근거 규정입니다. 자, 하나씩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단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점유가 과연 뭐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었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라고 할 때 자주점유, 타주점유, 단독점유, 공동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이런 것을 불문하고 그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독자적인 점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자로는 되지 않고요. 하지만 간접점유자는 자기가 원래 점유 자체가 이제 간접점유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런 침탈당한 물건을 우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토록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 한해서 비로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줘가지고 점유하고 있던 중에 그 공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 간접 점유자는 이제 소유자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직접 점유자는 세입자가 되는데, 이 간접 점유자는 그 침탈 당한 사람을 상대로 직접 점유자, 세입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관련된 판결인데요. 2012년 대법원 판결. 갑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건물의 일부는 직접 점유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건물 소유자인 을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병이 이렇게 직접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가 이것을, 그 공간들을 갑 등이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과 그 다음에 임차인 병 등이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 이런 부분들을 피고가 침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가? 갑 등이.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갑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침탈을 당했으니까 점유 회수를 내한테 해줘 라고 하면서 이 기존 갑 등이 점유한 부분뿐 아니라 임차인 병 등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한테 돌려줘 라고 하는 인도소송을 이렇게 한 그런 사안이에요. 그런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갑 등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뭐 직접 점유하고 있는 공간은 뭐 받아들이겠죠. 침탈을 당했으니까 문제는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이 병 등이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갑이 이렇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 갑 등이 이 공간에 대한, 임차인 병 등이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점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앞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사안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안을 좀 보기 전에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병 등이 점유하고 있던, 직접 점유하고 있던 이 공간을 과연 갑 등이 요구할 원고가 됩니다. 갑 등이 나한테 돌려줘 라고 할 만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 있었느냐, 갑 등이 점유권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직접 점유는 당연히 아니겠죠. 직접 점유는 임차인 병 등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갑 등이 그 공간을 회수 청구를 하려 그러면 간접 점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접 점유라는 것이 성립되느냐, 이 관계에서 하는 부분이 이 사건의 이제 쟁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론은 아니다. 결론은 이 병 등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이 공간은 갑 등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 등은 그 공간에 대해서는 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점유회수소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되지만, 간접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 매개 관계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관계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임대차 관계에서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로부터 갑이 그거를 임대차를 하고, 그 다음에 갑이 다시 을한테 전대차를 했다면, 직접 점유자는 이제 을이 되잖아요. 전차인 을이 되는데, 이 갑은 간접 점유자가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갑과 을 간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유 매개 관계라는 것은 직접 점유자인 을이 자신의 점유를 간접 점유자인 갑의 반환 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 그죠? 그 전대차 관계라는 것이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론 정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 보시면 임차 부분의 직접 점유자인 병 등에게 반환 청구권을 갖는 사람은
병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을 회사뿐이다. 요거는 이제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을 회사뿐이므로 그 임대차 계약은 갑등과 병등 사이의 점유매개 관계가 아니다. 점유매개 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갑등이 을 회사와 함께 건물 관리에 관여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서 점유매개 관계를 인정하면서 임차 부분에 대해서도 갑등의 점유회수 청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간접 점유의 성립 요건인 점유매개 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점유회수 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점유를 침탈한 사람, 당연하겠죠. 그리고 거의 포괄승계인 모두 당연할 것이고요. 다만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법에 정하고 있죠. 악의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입증하느냐? 당연히 이제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점유를 승계받은 후에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승계해 준 때는 설령 그 제3자가 악이라고 하더라도 점유회수 청구 소송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특별승계인이 선이라면 거기서 일단은 단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회수 청구권이 더 이상 그 다음 사람에게는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다음 사람이 악의일지언정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점유회수는 현재 우리가 보통 재판에서는 그냥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죠.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점유 인도해. 결국 청구 취지는 인도합니다. 인도.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뭘 인도하라. 점유를 해소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청구 취지로 이제 표현하자 그러면 인도인데요. 인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도라고 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점유를 어떻게 내한테 넘겨라 라고 하는 게 인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도를 청구하는 그 속성 안에는 점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냥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미 점유를 상실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안 되는 것이고요. 청구는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뭐 그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모방하다. 것이고. 대법원 95년 판례. 그 을은 이미 점유를 상실했고 또 병을 통해서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명도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 뭐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